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영국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참으로 그러하리까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리까.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참으로 그러하리까. 내 여기 누워 죽는다면 내 없음으로 인해 당신의 삶도 없어지리까. 무덤의 습기가 내 머리를 적신다고 해도 햇빛이 당신을 그토록 정녕 차갑게 하리까. 사랑이여, 그렇단 생각의 편지글을 읽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부랍니다. 하지만요, 당신도 내 일부이리까. 내 떨리는 손 어찌 당신의 수를 따르리까. 하여 내 영혼은 죽음의 꿈 대신에 삶의 낮은 경지를 찾겠어요. 사랑이여, 사랑하세요. 봐요, 내게 숨결을 줘요. 사랑을 위해서 재물과 신분을 버리는 것을 지혜로운 여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을 것. 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 당신의 땅과 맞바꿀 거예요. 19세기의 영국의 여성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마지막 브라우닝은 브라우닝 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붙여진 성입니다. 본인의 성은 바렛입니다. 집안 발음은 베럿에 가깝습니다만 우리 표기법에 따라서 바렛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을 알기 전에 그의 남편인 로버트 브라우닝에 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은 알프레드 테니선과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1812년에 태어나서 188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19세기 사람치고는 굉장히 장수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영국 런던 교회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가 은행가였다고 합니다. 부유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학교의 그 제도적 교육에는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를 초치해서 문학에 관계되는 영재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뭐 직장도 올 게 없었고요. 30대 초반까지.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서 시집을 내면 그 당시에는 시집 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요즘 뭐 시집 내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집을 팔고 논을 팔고 해야 시집을 내는데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아버지가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바렛은 1806년에 태어나서 1861년 55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살 때 고대 그리스어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다고 합니다. 로버트 브라우닝보다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자산가의 집안의 딸로서 태어났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15살 때 낙마의 사고를 일으켜서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그 밖에 또 많은 병이 뒤따라서 병약한 장애인, 심지어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55년 살았으니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죠. 1845년에 39살, 이 나이로는 40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6살 연하의 남자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그 완고한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 결국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상속권까지 박탈할 정도였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바렛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이탈리아 피렌체로 도피해 15년 같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로버트 브라우닝은 자기의 고국인 영국으로 되돌아와서 왕성한 문단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데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시대에는 엘리자베스 바렛이 더 유명했습니다만 남편보다 20세기가 지나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는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이 아내보다 더 훨씬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 자, 시인부부, 이 시인부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결혼생활을 했다고 했는데요. 5년 후에 1850년에 엘리자베스 바렛은 포르투갈인으로부터의 소넷이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해냅니다. 정확하게 이 포르투갈 사람인지 포르투갈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겠죠. 원어의 제목은 소네트 프롬 더 포르투그네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그네즈가 포르투갈인지 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포르투갈어 혹은 인으로부터의 소넷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가장한 것입니다. 마치 번역 시집인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만 허구화시켰습니다만 실제로는 엘리자베스 바렛의 창작 시집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뇌보와 부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시집을 개별적인 시의 제목은 없고 1년 번호만 적혀 있는데 25번으로 특정된 시를 오늘의 공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제목을 참으로 그러하리까로 정했습니다. Is it indeed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가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소네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도 역시 14행시입니다. 영구분을 없앴습니다. 소네트 형식을 다습하고 있지만 약간 변형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시가 참으로 참 좋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리까는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리까 내 여기 누워 죽는다면 엘리자베스 바렛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된 것은 하나의 그가 처해진 생을 감안할 때는 축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네트 프롬 더 포르투그네즈라고 하는 불멸의 시집을 내게 된 것이죠. 내 없음으로 인해 당신의 삶도 없어지리까. 무덤의 습기가 내 머리를 적신다고 해도 햇빛이 당신을 겉으로 정령 차갑게 하리까. 여기 한 덩어리, 의미의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단테와 페트라르카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네트 형식은 14행이고 그것을 어미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446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은 전반부 4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중반부 4, 후반부 6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중간부 4행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랑이여 그렇다는 생각을 편집글을 읽었을 때 그렇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말한 그 생각을 그대로 당신의 생각을 읽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부랍니다. 보통의 번역은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것이라 하니까 소유니까 별로 아니야. 좋은 번역이 아닌 듯 해서 저는 일부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요. 당신도 내 일부이리까? 당신도 내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내 떨리는 손. 어찌하여 당신의 수를 따르리까? 손이 떨린다고 했으니 결혼하고도 신체의 운신이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여 내 영혼은 이까지가
중반부 사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후반부 6행은 하나의 주제 단락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반부 4, 중반부 4보다 마지막 후반부 6행이 더 의미가 많이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볼까요? 죽음의 꿈 대신에 삶의 낮은 경지를 찾겠어요. 사랑이요. 사랑하세요. 봐요. 내게 숨결을 주요. 이 행이 가장 감정의 정점을 이룬 부분입니다. 고조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love me, love, look at me, breathe on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세요. look at me, 나를 봐주세요. 날 봐요. breathe on me, 내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결을 달라는 이야기는 사랑의 강한 생명력을 나에게 고취해달라, 부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재물과 신분을 버리는 것을 지혜로운 여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여기서 지혜롭다 하는 말과 현명한 말을 두고 내가 여러 번 안에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고심을 한 끝에 지혜롭다를 선택했습니다. 왜? 지혜롭다가 조금 더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세기 때의 일이니 약간 고정적 취향이 맞다 싶어서 현명함보다 지혜로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이렇거든요. Is it indeed so? 이렇거든요. 가장 안에 오늘날 어법으로 맞는다 하면 진정입니까? 해야 됩니다. 진정입니까? 그러니까 대중가요 제목으로도 이 유명해진 그 제목입니다. 1982년 벌써 38년 전이네요. 가수 김연자가 데뷔 초기에 불렀던 노래죠. 이것이 요즘 미스 트롯이 불러서 대중들에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진정인가요?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진정인가요입니다. 진정인가요? 할까 하다가 조금만 해도 대중가요 하고 좀 그래 좀 차별성을 두자 해서 이 시를 최초로 번역한 분이 피천덕 선생이거든요. 영문학자이면서 또 수필가로 유명한 피천덕 선생의 전례를 따라서 제가 참으로 그러하리까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중간에 빠뜨린 게 있습니다. 한 중간 부분에 하여 내 영혼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란 말은 그리하여입니다. 원어로는 then입니다. then, then. 그리하여, 그래서 뭐 이런 뜻이죠. 하여란 말은 나는 당신의 일부여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표현을 이어바른 것이 아니라 건너뛰은 시상을 이어바랐습니다. 이것을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행을 보면 또 약간 안에 이해가 안 될 듯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을 것, 내 눈앞의 아름다운 하늘, 당신의 땅과 맞바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더라도 천상과 지상을 서로 교환한다 하는 뜻인데요. 익스체인지라고 나왔으니까요. 상과 죽음을 갈라놓지 않고 천상과 지상을 교환하겠다. 다시 말하면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여사의 무엇이 담겨있다? 일원론적인 뭐랄까 우주관이랄까 사생관이 좋겠네요. 혹은 사생관의 생사관이라고 합니다. 일원론적인 사생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자기가 먼저 죽을 것이라고 젊을 때부터 결혼 초기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상과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 천상과 지상은 서로 격리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내가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뜻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당신의 땅 이렇게 맞바꿀 수가 있다. 교환할 수가 있다. 소통한다. 이런 뜻이 영혼의 소통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사랑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사랑, 이 부부의 사랑은, 부부 시인의 사랑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사랑, 즉 세기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세기 영국의 소설가로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가 쓴 소설 펄러시에서 두 사람의 연애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요. 그리고 이 소설이 나온 24년 후에 영화로 제작됩니다. 1957년, 제가 태어난 해니까 63년 전의 일입니다. 영화 제목 배럿 오버 윈폴 스트리트. 윈폴가의 영국 런던의 어떤 그 거리 그 번지수입니다. 윈폴가의 배럿 즉 바렛입니다. 이런 안에 그저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바렛이 살던 집이 런던 윈폴가에 있었던 모양이죠. 시인 부부의 사랑을 다룬 소위 전기 영화인데, 전기 영화. 이 영화를 보면 부잣집 딸 바렛은 늘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한참 후에 한 청년이 찾아오죠. 로버트 브라운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인형한 편지로 우정을 쌓았던 두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딴 데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바렛의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첫 만남은 청년 로버트 브라운이 엘리자베스 바렛에게 시를 읽어주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화를 봐도 남자는 저돌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자는 저돌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압도적이네요 이런 말을 씁니다.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어가는 여자예요. 제에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남자는 하는 말이 모든 인간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습니다. 자, 첫 만남부터 손을 잡으니까 대단히 저돌적이거나 압도적이네요. 바렛은 사랑이란 자기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여튼 자주 방문합니다. 그 자주 방문하니까 이제 아래층 응접실까지 제 스스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만나고 나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영화의 초점은 이야기 구성은 부녀가 엘리자베스 바렛과 그 아버지 간의 갈등을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든 로버트 브라운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그 이유가 영화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요. 결국 영화 좀 막바지 부분으로 가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버림받을 건데 왜 남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너 처지에 뭐 이런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용인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바렛의 아버지는 사랑의 해방꾼이요. 악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그 삶에 있어서도 그랬다고 합니다. 바렛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 바렛의 여동생도 경찰관이 굉장히 사랑한다고 찾아오니까 아주 냉담하게 쫓아보낸다든가 작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자산가이고 부자이면서 또 집안의 폭군 같은 지배자, 독재자라고 할 수 있겠고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아버지 대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한상이야. 타락과 후회를 조장해. 나는 내 가정을 사랑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끼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겠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 꼴로 연애하고 결혼하면 끝내는 버림받는다 하면 그것도 인간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로버트 브라운인가 엘리자베스 바렛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이탈리아로 도피합니다. 사랑의 자유를 찾아가는 그 길이 이 영화의 끝입니다. 도망갔다는 이야기 듣고 그 아버지는 아주 격노를 합니다. 많은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하인들도 있는 자리에서 격노하면서 그러면 딸이 그렇게 애주중지한 애완견 개를 사살하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여동생이 개도 데리고 갔어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 둘이 간에
이탈리아 해변에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걔가 쫄망쫄망 따라가는 모습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5년간인데 영화 속에는 전혀 담지 않았어요.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감독인 시드니 프랭클린이고요. 주인공 바렛 역의 배우는 1950년대 최고의 여배우인 제니퍼 존스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상영 시간은 105분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인가 같은데요. 슬픔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이때 영혼이라는 것은 굿바이의 의미가 있죠. 프랑스 소설 슬픔이 안녕 할 때 이 안녕은 굿바이가 아닙니다. 봉주어란 뜻입니다. 불어로. 그러니까 작년에 겪었던 슬픈 여름 휴가야 다시 만나 반가워 봉주어 이 뜻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안녕하면 슬픔이여 굿바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요 영화 슬픔아 영혼이는 슬픔이여 굿바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한 시가 있네요. 엘리자베스 바렛 그 당시 고로 된 영어로 되어 있네요. 다우 아트 유아 이 뜻입니다. 유아를 다우 아트라고 했어요. 다우 아트 a man 요때 뜻은 당신은 남편 이 뜻입니다. But I am thy love thy you란 뜻입니다. 나는 당신 사랑. 그리고 호수와 백조 계곡과 비둘기. 당신이 호수라면 나는 호수에 떠 있는 백조요. 당신이 작은 꼴짝이라면 이 꼴짝이를 맴드는 나는 비둘기예요. 이 뜻입니다. 참 그 시가 간단하게 참 좋은 시네요. 당신은 남편, 난 당신 사랑. 호수와 백조, 계곡의 비둘기. 이 시를 우연히 하여튼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발견해서 마지막 소개하면서 오늘 19세기 영국 국민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과 그의 부인이면서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여사의 그 기막힌 사랑, 그 절절한 사랑, 그 세기의 사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사랑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으로 그러하리까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참으로 그러하리까 내 여기 누워 죽는다면 내 없음으로 인해 당신의 삶도 없어지리까? 무덤의 습기가 내 머리를 적신다고 해도 햇빛이 당신을 그토록 정녕 차갑게 하리까? 사랑이여, 그렇단 생각에 편지글을 읽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부랍니다. 하지만요, 당신도 내 일부이리까? 내 떨리는 손 어찌 당신의 수를 따르리까? 하여 내 영혼은 죽음의 꿈 대신에 삶의 낮은 경지를 찾겠어요. 사랑이여, 사랑하세요. 봐요, 내게 숨결을 줘요. 사랑을 위해서 재물과 신분을 버리는 것을 지혜로운 여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을 것. 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 당신의 땅과 맞바꿀 거예요.